K뷰티가 정말 유명하긴 한가 봐요. 이제는 시기와 질투까지 받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미국 드라마를 보다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응급실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였는데 한 여성이 인지장애와 손떨림 증상을 보였어요. 뇌 CT도 찍고 뇌 관련 병변이 없다는 걸 확인했는데 차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담당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여자는 뷰티 인플루언서야. 듣자 하니 한국 뷰티 인플루언서에게 화장법을 배웠대. 그리고 이렇게 가정하죠. 수은이 든 아시아 크림을 잘못 써서 수은에 노출되었을 거야. 실제로 이 드라마는 마지막 검사 후에 수은 중독이라는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마치 K뷰티가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장면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현실과 다르다면 실제 K뷰티는 얼마나 안전한지 제가 직접 설명드릴게요. 드라마는 어디까지나 드라마입니다. 긴장감을 위해서 과장된 장치들이 들어가죠. 물론 실제로 화장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불법 제품이나 해외 직구 제품, 즉 성분 검증이 안 된 경우입니다. 정상 유통되는 K뷰티 화장품은 모두 국제안전 기준에 맞게 만들어집니다. 한국식약처, 미국 FDA, 유럽연합 모두 수은 함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식 제품에 수은을 넣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피한 불순물에만 허용되는데 기준은 1ppm 이하예요. 미국, 유럽도 원칙적으로는 금지고 불가피한 경우 극미량만 허용이 됩니다. 한국도 미나마타 협약 당사국이라 1ppm이 넘는 화장품은 제조, 수입, 수출 자체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정식 유통되는 K뷰티 화장품이 수은 중독을 일으킨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 생각엔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불법 제품 또는 직구 제품의 유입입니다. 미국에서도 수은 검출된 미백 크림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국만큼 깐깐하게 제품을 검수하고 성분을 확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중국산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 수은이 검출돼 회수된 사례 등이 오인되어서 이런 오해를 낳지 않았나 하고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두 번째, 과장 광고와 성분 허위 기재입니다. 이 크림을 바르면 하얘집니다. 이런 문구들 화장품 구매하시면서 많이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WHO에서도 꾸준히 경고하고 있는 안건이지만 가끔 이런 크림 등에 수은이나 스테로이드가 몰래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이런 사건들이 종종 벌어지면서 이런 오해를 낳지 않았나 추측을 해봅니다. 세 번째, 소비자 정보 부족이에요. 여러분, 이건 K뷰티 화장품뿐만 아니라 물건을 구매하실 때 꼭 확인하셔야 해요. 성분표, 유통 경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미네소타주에서는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수은에 오염된 화장품을 구매, 사용했다가 신경계 문제가 보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넷째, 실제 사례예요. 이러한 사건들이 실제로 종종 있긴 했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2013년에 불법 유통된 미백 화장품에서 기준치의 1만 배 이상의 수은이 검출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러한 사례들은 대부분 불법 제품, 위조품 또는 해외 직구를 통해서 들어온 정체불명의 화장품들이 국내에서 적발된 경우예요. 우리가 흔히 마트나 백화점, 약국에서 구매한 화장품과는 거리가 먼 제품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 때문에 수은 중독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전제는 실제로 벌어질 확률이 굉장히 미미하고요. 정확히는 문제가 있는 불법 유통 제품들이 국내에서 자주 적발된다라고 봐야 맞겠습니다. 그럼 K뷰티가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심사 제도가 있어요. 미백, 주름, 자외선 차단 제품은 출시 전에 반드시 효능 안전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성분에 대한 안전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수은 1ppm, 납, 비소 등 불순물 한계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어긴 화장품은 결코 소비자에게 납품될 수가 없어요. 셋째, K뷰티는 국제 협약을 엄격하게 따르고 있어요. 미나마타 협약으로 수은 화장품 제조 및 교역을 금지하는 조항을 잘 준수하고 있답니다. 넷째, 사후 관리가 철저해요. 종종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국내 제품들은 대개 성분에 대한 규정을 어겼다는 판명이 날 시 리콜 회수 조치가 즉각 진행되는 편입니다. 즉 정상 루트로 구매한 K뷰티 화장품은 여러 겹의 안전망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이건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만나면 느낀 부분인데요. 한국은 시술 기술이 워낙 발달했잖아요. 울세라, 리쥬라, 레이저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 여기에 기능성 화장품을 맞춤형으로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술 후에 붉은기 완화, 색소 침착 예방, 보습, 항산화 관리용 화장품을 쓰면 회복 속도가 훨씬 좋아집니다. 꼼꼼하게 정제된 화장품과 다양한 시술 옵션, 언제 어디서든 원한다면 나의 피부를 위해 다양하고 안전한 선택지를 고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불어 글로벌에서 K뷰티를 돋보이게 만든 요소 또한 시술과 화장품의 시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드라마 속 장면은 극적 장치일 뿐 실제 K뷰티는 국내 기준에 따라서 안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대부분 불법 제품이나 직구 제품에서 생깁니다. 한국은 시술 문화가 기능성 화장품이랑 맞물려서 맞춤형 케어가 가능하다는 강점까지 있으니까 안심하고 K뷰티를 즐기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상 동안시대 구수영이었습니다. 안녕.